맞춤 분석. 예,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 7만 불을 돌파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찐 반등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요 내용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저께는 좀 많은 일이 있었죠. 어저께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CPI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가 있었고요. CPI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치가 2.5%였는데 예상치보다 좋은 2.4%가 나왔죠.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했죠. 비트코인도 오르고 어저께 미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만 불을 돌파한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찐 반등이냐, 가짜 반등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이 찐 반등인지 아니면 가짜 반등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앵두 J3Y님 스티커 2,000원 감사합니다. 네, 앵두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시장은 초콜릿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드디어 7만 달러를 다시 뚫어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네, 정말 길었죠. 작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 그 사상 최고가 이후에 정말 길고 어두운 하락장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공포에 떨었는데 바로 그때 한 청취자께서 저희에게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의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번 상승, 이거 진짜 찐반등 맞을까요? 아니면 또 심한 고문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 자료가 제시하는 찐반등의 4가지 근거, 거시경제, ETF 자금 흐름, 시장 구조,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걸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뼈대는 말씀하신 대로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 4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줬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주장들이 실제 데이터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그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큰 그림부터 시작하죠. 거시경제. 자료에서 미국 물가 안정을 반등의 첫 번째 신호탄으로 꼽았어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4% 상승했다. 솔직히 2.4%라는 숫자만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감이 잘 안 와요. 그 숫자가 왜 시장을 환호하게 했는지 2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둘째는 속도입니다. 기대치와 속도요? 네, 시장은 2.5%를 예상했는데 2.4%가 나왔으니까 일단 합격점을 받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2025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걸 넘어서 물가 하락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둔화가 가속화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변동성 심한 음식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인플레이션이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그 근원 CPI마저 2021년 이후 최저치예요. 가장 끈적하게 붙어서 안 떨어지던 인플레이션의 핵심부마저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엔 휘발유 가격이 3.2%나 크게 떨어졌는데 이건 우리 운전자들 기름값 아껴주는 거니까 운영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가가 이렇게 확실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모두가 주목하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 건가요? 이제 금리 내릴 거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 피벗이 임박했다는 거죠. 2.4%라는 데이터는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고집할 명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실제로 CPI 발표 직후에 CME 패드워치2를 보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무려 83%까지 치솟았어요. 83%요? 와, 그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 시장은 미래의 유동성을 먹고 산다는 점입니다. 당장 돈이 풀리지 않더라도 6월부터 파티가 시작될 거야. 이 기대감만으로도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선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서이익을 얻는 효과까지 더해졌고요. 알겠습니다. 거시경제가 멍석을 제대로 깔아준 셈이네요. 하지만 진짜 선수들이 그 위에서 춤을 췄는지는 돈의 흐름을 직접 봐야 알겠죠. ETF 데이터는 뭐라고 말해주나요? 자료를 보니까 반등 직전, 그러니까 2월 12일, 13일에 이틀 동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ETF에서 빠져나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기관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만 보면 공포 그 자체죠. 시장에서는 이걸 항복, 영어로 capit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항복이요? 네, 가격 하락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투매로 쏟아져 나오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데이터를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요? 2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월 14일, 자금 흐름이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플러스 1,510만 달러, 순유입으로 전환된 거죠. 잠깐만요. 빠져나간 돈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방향 그 자체의 전환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매도세가 멈추고 누군가 그 폐허 속에서 조용히 매수를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니까요. 아, 6만 달러 선이 강록잔 지지선, 이른바 매수벽이었다는 게 증명된 순간입니다. 그럼 거의 1조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무서워서 다들 도망가지 않나요? 바로 그게 스마트머니와 패닉머니의 차이죠. 그리고 그 스마트머니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13F 공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억 달러 이상을 그대로 들고 있다고 밝혔어요. 가격이 40% 넘게 폭락하는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그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는 진짜 큰손들은 팔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안정감을 줄 겁니다. 와, 진짜. 관광객들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쳤는데 원주민들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빈집을 사들인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보죠. 비트코인이 요즘 나스닥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말이 많잖아요. 자료에서도 나스닥 커플링을 언급했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그냥 위험한 기술주 취급받는다는 뜻 같아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상관계수가 플러스 0.75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높아요. 시장이 비트코인을 기술 성장주의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네. 그래서 물가 걱정이 사라지면서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함께 7만 달러를 뚫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요? 2월 13일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그날 나스닥은 엔비디아 같은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0.22% 하락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은 그날 오히려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스닥이 비실거릴 땐 따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평소엔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친구 같지만 달러가 약해지는 것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금, 골드처럼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안전자산의 성격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기술 성장주의 폭발력과 디지털 금의 안정성을 모두 가진 이중적인 매력을 시장에 증명해 보인 거죠. 그렇군요. 한편 한국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이 9.7%까지 올랐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그건 보통 과열 신호 아닌가요? 뭐랄까 마지막 불꽃 같은? 상승장 끝모래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깊은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이건 한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만큼 강력하고 공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네, 글로벌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대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 가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주변의 단서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사건의 핵심이죠. 블록체인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시각입니다. 가격은 속여도 지갑 주소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오빠가디언 비트코인 TV 자료에 따르면 소위 고래들은 이 하락장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래들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핑이요? 네,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은 2월 초 가격이 6만 달러대로 내려앉았을 때 약 7만 BTC를 순매수했습니다. 잠깐만요. 7만 대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거의 6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고 있을 바로 그때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공포의 물량을 고래들이 바닥에서 진공청소기처럼 전부 빨아들인 거죠. 가격은 하락하는데 큰손들의 보유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다이버전스야말로 바닥 구간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하고 전형적인 강세 신호입니다. 와, 6조 원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그 고래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시 팔려고 거래소에 그대로 뒀을 것 같진 않은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공급 충격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5만 1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5만 1000개요? 네. 이건 나는 이 가격에 팔 생각 전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이죠. ETF를 통해 사려는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데 팔려는 물건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적은 돈으로 사려고 해도 가격이 팍팍 기어오르겠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요. 자료에 MBRV Z스코어라는 지표도 있던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트코인 시장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온도계요? 네, 이 온도계가 빨간색 위험 구역에 들어가면 과열, 파란색 저체온 구역에 있으면 저평가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7만 달러를 돌파한 지금도 이 온도계는 여전히 미지근한 녹색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과열이 아니다. 과열은커녕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본격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파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전부 모아보죠.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 자료가 제시한 4가지 근거를 따라와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첫째, 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고, 둘째, ETF 시장에서는 공포의 투매가 끝나고 기관이라는 스마트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네. 셋째,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안전자산의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넷째,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고래들은 6조 원어치를 사들여서 창고에 잠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니 찐 반등 가설이 정말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네. 4가지 기둥이 데이터를 통해 서로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항상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곳에서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아요. 그런 경고도 무시할 순 없죠. 그들의 논리는 뭔가요? 그 비관론에 대해 자료는 3가지 측면에서 반박합니다. 첫째, 데이터의 시차 문제입니다. 그 보고서는 아마 ETF에서 1조 원 가까이 빠져나가던 공포의 정점, 즉 2월 13일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듯 시장은 14일에 극적으로 반전했죠. 비관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의 스냅샷일 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고래의 방어선입니다. 6만 달러 부근에서 6조 원이라는 막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죠. 네, 했죠. 그 물량이 5만 달러까지의 하락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선 역할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망은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의 끈끈함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온 기관 자금은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따라서 5만 달러 하락 전망은 현재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어떤 전략을 제안하고 있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은 단기 변동성에 휩쓸려 공포에 팔 때가 아니라 데이터가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 스마트 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라는 겁니다. 7만 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차분히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14일에 7만 달러 돌파가 단순한 반등을 넘어 여러 펀더멘털이 뒷받침하는 찐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께 추적해왔습니다. 거시경제의 바람이 불고 큰손들은 이미 배에 올라탔으며 시장의 매물은 잠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은 이번 상승이 과거와는 다른 훨씬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자료에서는 기관과 고래의 움직임을 스마트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이제 우리 모두가 그들의 패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스마트함이란 단순히 그들을 따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투명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일까요? 이번 상승장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내용 잘 살펴보셨나요? 네, 오늘 내용은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고 1억을 넘기고 있죠.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찐반이냐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살펴본 것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죠. ETF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지만 2월 14일 오늘부터 엄청난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다. 어제까지 빠졌던 자금들이 오늘부터 순유입으로 돌아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월가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동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하나도 빼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비트코인 계속 매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 2월 들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5만 1000개나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면서 거래소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최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 개미들은 팔고 있지만 고래들은 사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코인 시장이 힘들 거 생각하나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죠.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죠. 그때 당시 그 루나 사태도 있었고요. FTX 거래소에 그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떨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츠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쇼츠에서도 화면 터치 2번 눌러주시면은 좋아요가 되거든요. 쇼츠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방송을 원하시면은 본방